자, 이번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요게 이제 그 특정한 이온이 특정한 이온 하나가 막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이 양쪽의 이온 농도 차이에 따라서 전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밝힌 실험적 데이터에 근거한 수식이 하나 나온 거죠. 요게 뭐냐면 네른스트 식입니다. 자, 네른스트 방정식에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G가 전하량이고요. 요거는 패러데이 상수고 요거는 기체 상수, 요건 절대 온도, 요건 평형전이. 평형전이는 막을 놓고 어떤 이온의 이쪽 양이 다를 때 이온이 이동할 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려고 하는 힘과 이온이 빠졌을 때 여기서 얘를 다시 끌어당기는 정전기적 인력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서 더 이상 이온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의 전이를 평형전이라고 하고, 이 전이 값을 예측하는 식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값이라고, 요 값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변하는 값들이 아니죠. 전해량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온도만 정해지면 뭐 상수값, 절대 온도, 이거 다 상수값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도씨 기준으로 62 정도가 됩니다. 이 값이.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간소화될 수 있죠. 37도 기준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온의 안쪽, 여기서 안쪽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안의 농도분의 바깥의 농도의 로그 값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실제로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막에 이온의 분포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포타슘을 계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계산되나? 암산되나? 암산? 자, 140분의 5. 양수값이야, 음수값이야? 예, 음수값이죠? 음수값. 대충 칼륨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약 90mV. 그 다음에 나트륨으로 계산하면 대략 한 60, 얼마 나오지? 계산되나? 예? 예, 62. 뭐 이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수식의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이온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수식은 한 가지 이온의 이동에 관해서만 평형전 값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온이 동시다발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식 하나만 가지고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식 이후에 좀 더 발전된 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수식에서 뭐가 빠졌냐면, 어떤 내용이 빠지냐면, 이 수식의 가정은 이 이온이 충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이온의 투과량은 항상 100%인 상태에서 정해지는 값이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온이 있는데, 어떤 뭐 세모라는 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농도 기울기는 이쪽과 이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배 차이 나. 10배 차이 나는 어떤 이런 이온이 있다고 쳐. 근데 이 이온이 투과가 한 개도 안 돼.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해. 그러면 막전이에 변화를 줄 수 있어, 없어, 이거? 그냥 바깥에 있는 돌멩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는 투과되지 않으면 이 막전이에 기여하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개념이 추가되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투과율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른스트라고 하는 아저씨는 이 막에다가 채널을 꼽아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채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실험은 다 통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투과율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세포 막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막에 이온에 대한 투과율이 달라. 그래서 뭐가 들어가 줘야 되냐면 투과율 개념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온이 관여하고 투과율도 관여하더라. 그래서 이걸 3명이 수식을 바꾸죠.
업그레이드. 골드먼, 호치킨, 카치아 라고 하는 세 명이 세포에서의 이온 전이에 대해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야? 뭐만 달라졌냐면 수식이 똑같죠? 네른스트 식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냐면 여기서 P가 이 이온에 대한 투과율입니다. 투과율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투과가 되는 이온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그냥 다 더해주는 거야. 수식이. 이렇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세포에 존재하는 어떤 막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식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구나. 투과율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자, 그러면 이걸 알면 잘 봐봐. 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지만 실제로 투과율이 충분하게 커서 막전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이온들, 뭐 칼슘 이런 것들은 투과가 잘 안 됩니다. 보통 때. 그래서 막전이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두 개가 투과율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막전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온을 대상으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의 실제 평형전이가 실제 휴지전이가 얼마냐면 신경세포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칼륨만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마이너스 90, 나트륨만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플러스 62. 근데 실제로 우리의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70. 이게 뭘 의미하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이 식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칼륨 쪽으로 평형전이가 굉장히 많이 치우치죠? 이 말은 뭐지? 뭐야, 뭐? 뭘 안쪽에 칼륨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칼륨에 대한 투과율이 나트륨보다 크다. 많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형전이가 칼륨 쪽으로 쏠려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시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C세포의 휴지전이는 마이너스 30 정도야. 이건 뭐야?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이거보다는 얘가 어떤 이온의 투과율이 크다? 나트륨 이온의 투과율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투과율이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크면 이쪽으로 쏠리겠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수식을 소개해 드린 거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쓰면은 이거 보시면 양전하들은 인분의 아웃인데 음전하는 위아래 바뀌어가지고 아웃분의 인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오늘 해야 될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신경이 이렇게 있을 때 신경이 하는 일은 자극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일인데 어떻게 전달이 일어나냐 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신경 정보를 여기서 여기로 전달해 어떻게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걸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 한 부분만을 떼서 확대시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 막에는 어떤 채널들이 있냐면 어떤 단백질들이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하나 있고요. 그죠?
펌프는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 이온을 바꾸는데 나트륨을 어떻게 해?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 퍼내고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칼륨 갖고 들어오고 3개 퍼내고 2개 갖고 오고 이와 같은 일을 쉼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밥의 3분의 1은 여기다 씁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열심히 먹은 밥의 3분의 1은 이거 하는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부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나트륨 통로가 있고요.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압 의존성 나트륨 통로, 전압 의존성 칼륨 통로야. 무슨 얘기냐면 이 통로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열렸다 닫혔다를 하는데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힐 거냐를 누가 결정하냐면 전압의 변화가 어떤 전압의 변화가 되면 열리고 어떤 때는 닫히고 그러니까 전압에 의존해서 통로가 열리고 닫히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채널과 전압에 의존하지 않는 채널들도 존재를 합니다. 전압에 의존하지 않는 채널들도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쫙 박혀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신경은 마이너스 70이니까 요 둘 중에 누가 더 많다? 마이너스 70이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아? 칼륨, 요 전압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채널의 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더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압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열려있는 거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고요. 항상 열려있으니까. 요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것도 항상 얘는 24시간 쉼 없이 ATP만 있으면 계속 하고 있어. 얘. 항상 하고 있는 거는 또 우리가 배울 이유가 별로 없죠.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고 열렸다 닫혔다 하는 요 기작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퍼냈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을 거고요. 그렇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자극이 오면 역치라는 말 뭔지 압니까? 역치. 역치가 뭐지? 예, 최소한의 자극이 생기는데 뭐 하기 위한?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역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뭔가 반응을 하려면 이 정도의 자극 세기는 있어야 반응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 칩시다. 자, 음악 소리를 점점 낮춰. 10, 9, 8, 7, 6, 5, 4, 3, 2, 1.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들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음악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음악은 나오고 있는데 내가 못 듣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야? 뇌 귀에 반응을 하려면 최소한 일정량 이상의 세기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반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가 역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치가 작은 사람과 역치가 큰 사람 중에 누가 민감한 사람입니까? 역치가 작다는 얘기는 더 작은 자극에도 잘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역치가 작을수록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 민감도가 다르죠. 오감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되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시각 같은 경우도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색 구별이 굉장히 뛰어나죠. 예, 색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초록색만 1000가지 이상을 구분하고 막 이런 거죠. 똑같은 우리가 봤을 땐 이것도 초록, 저것도 초록, 저것도 초록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 무슨 초록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뭐 에메랄드 블루, 막 코랄드 블루,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블루 색깔도 막 1000가지만 이렇게 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갤럭시 나올 때 그 블루 나올 때 그 앞에 뭐 수식어 붙잖아.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구분하는 색깔들이죠. 내가 봤을 땐 다 파란색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감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후각 같은 경우도 예민한 사람들은 향을
되게 오래 기억하고 되게 잘 분리해내죠. 향수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지나가면서 맡은 냄새를 1년 뒤에 똑같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맡은, 이 김치찌개 이 냄새는 2016년 몇 월 며칠 어디 앞을 지나갈 때 맡았던 그 냄새와 아주 흡사한 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죠. 자, 근데 하여튼 역지상의 자극을 딱 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여기 평상시에는 여기가 전위가 마이너스 70mV인 상태입니다. 근데 역지상의 자극이 딱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돼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지금 이쪽에 나트륨이 많고 이쪽에 적잖아? 그러니까 문이 빵 열리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나트륨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나트륨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구조를 보면은 나트륨 통로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칼륨 통로는 문이 한 개고요. 나트륨 통로는 요쪽에 요 그림에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문, 열렸다 닫혔다는 요 문을 활성화 문이라 부르고요. 활성화 문. 그 다음에 요 뒤에 꼬리처럼 달려있는 걸 불활성화 문이라 부릅니다. 근데 아무 반응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아무 자극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 자, 자극이 오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지 상태. 휴지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쉬고 있는 상태란 얘기죠. 다른 말로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극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분극 상태라 부릅니다. 이 분극 상태일 때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분극 상태일 때인데 분극 상태일 때 보면 나트륨의 활성화문이 닫혀 있고요. 불활성화문은 열려 있고 칼륨의 채널도 닫혀 있습니다. 즉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율이 요 전압 무전성 통로를 통해서는 들어오지 못하게 둘 다 닫혀 있는 거야. 근데 왜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냐면 이거 아닌 전압 비유존성 칼륨 채널, 나트륨 채널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의 투과율은 있는 거죠. 되고 있긴 있는데 칼륨이 좀 더 많이 되니까 칼륨의 평형전위에 가깝게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딱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나트륨 통로의 활성화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문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나트륨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그냥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자, 원래가 마이너스 70이었는데 그죠?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면 전위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플러스가 들어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예, 올라가겠죠.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이쪽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분극 상태가 깨지죠.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전위가 바뀌는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극 상태가 깨졌다. 탈분극이라 얘기합니다. 탈분극. 이런 탈분극 상태는 왜 일어난다? 주요한 요인이 뭐야? 왜 플러스로 올라가? 뭐가 들어와서? 그렇지. 나트륨의 유입 때문에. 나트륨이 들어올 때, 나트륨이 이렇게 유입될 때 에너지를 쓰나 안 쓰나? ATP 써서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냥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힘이 뭐야? 확산. 예, 확산. 나트륨의 확산으로 쫙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여기 나트륨 통로, 나트륨의 활성화문이 열리고 칼륨 통로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는 빵 열리고 얘는 슥 열려. 얘가 좀 천천히 열립니다. 그래서 나트륨 채널이 활짝 열렸을 때 아직 요 칼륨 통로는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나트륨 이온이 쫙 들어오는 거야. 되겠죠? 근데 요게 쫙 들어와서 플러스 30mV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트륨의 불활성화문이 닫힙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활성화문이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막 들어왔는데 플러스 30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활성화문이 닫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활성화문이 닫혔으니까 나트륨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해되겠어? 문 막은 거잖아. 문이 이중문이 있는데, 이거 다 전압 의존성 통로니까 전압 변화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30으로 막전이가 플러스 30이 되면 불활성화 문이 탁 닫혀. 그러니까 나트륨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30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해. 동력이 없잖아. 이제 더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때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불활성화 문이 닫힐 때쯤 되면 칼륨 통로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칼륨 통로가 열렸어 이번에.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문이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안에 뭐가 많냐면 칼륨은 원래 많았고, 그죠? 나트륨도 들어와서 나트륨도 많아. 근데 나트륨이 나가려고 보니까 이 문을 막아놨어. 그러면 누구만 움직일 수 있냐면 칼륨만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총알처럼 튀어나가겠죠. 왜냐면 일단 칼륨이 많고 이쪽이 적으니까 확산력에다가 나트륨이 들어와서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칼륨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으로 쫙. 그러면 이게 왜 플러스 30이 됐냐면 나트륨도 있고 칼륨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30이 됐는데 플러스 이온을 띄고 있는 칼륨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줄겠죠. 쫙 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분극이라 부릅니다. 재분극. 재분극은 왜 일어난다? 뭐 때문에? 칼륨의 유출. 이것도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이거? 안 쓴다. 나가는 힘이 뭐다? 확산. 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전기화학적 에너지에 따라서겠죠. 확산력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튀어나간다. 되겠죠? 근데 여기 딱 보면 얘가 막 튀어나가서 원래는 마이너스 70이면 70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칼륨 통로가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혀요. 그러니까 얘가 닫히는 과정에서 칼륨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시점은 뭐가 되냐면은 칼륨이 막 나가니까 칼륨 혼자 움직이는 평형전이 값에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면 나트륨 통로가 닫혀서 나트륨의 투과율이 굉장히 낮고 칼륨 통로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칼륨만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태야. 그러면 이게 딱 무슨 과정하고 똑같냐면 네른스트 방정식에서 칼륨 하나가 움직일 때 상황과 똑같은 거야. 칼륨 하나 딱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형전이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칼륨의 평형전이인 90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70이었는데 이게 70 밑으로 더 내려오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려오면 닫히는 거지. 천천히 닫히고 있다가 탁 닫히게 됩니다. 칼륨 통로가. 닫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맨 처음 쉬고 있을 때 상태의 전위값으로 회복되겠죠. 이해돼? 안 돼? 뭔 소린지 알겠어? 1교시에 이런 얘기를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칼륨이 튀어나가면서 이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에 뭐가 많고 칼륨이 많고 안쪽에 나트륨이 많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죠. 이게 다시 처음 상태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거 바꿔주는 거죠. 계속. 그러면 금방 회복됩니다. 원래대로. 요게 이제 우리의 그 신경이 어떤 이동하는데 주요한 이해를 제공하는 단초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다음 시간에 신경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 이걸 일단 알아야.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역지 이상의 자극을 딱 주면 원래 처음에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이 둘의 전위 차이는 70 정도. 그래서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 신경세포가. 근데 역지 이상의 자극을 딱 주면 어떻게 된다?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열린다. 근데 칼륨 통로는 천천히 열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열리는 거고 나트륨 통로는 먼저 팍 열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트륨 통로에 활성화문이 열리더라. 활성화문이 탁 열려. 그러면 농도 차이 때문에 나트륨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라. 그래서 전위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더라. 이걸 탈분극이라 하자. 그죠? 그래서 플러스 30이 딱 되면 불활성화문이 닫히더라. 이렇게. 닫히더라. 그래서 더 이상 나트륨이 못 들어오더라.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칼륨 채널이 천천히 열리다가 이쯤 되면 완전히 열리더라. 근데 단계는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데 1ms 정도의 지연입니다. 예, 1000분의 1초 정도의 시간 동안 지연되는 거야, 열리는 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열리더라. 그래서 이쪽에 칼륨이 많고 저쪽에 적으니까 많은 데서 적은 대로 확산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플러스 30까지 찍었던 전이가 다시 떨어지더라. 근데 칼륨 통로가 천천히 닫히다 보니까 칼륨의 투과가 생각보다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칼륨의 평형전이에 가깝게 막전이가 변하더라. 그래서 원래 70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지더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전이가 70 밑으로 내려가면 70일 때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70 딱 찍으면 이게 이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 문들이 칼륨 채널 닫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활성화문 닫히고 불활성화문 열리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다시. 70 찍으면 근데 칼륨이 천천히 닫히니까 조금 더 내려왔다가 이게 완전히 닫히면 처음 상태로 돌아가더라, 막전이가.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삥삥 돌더라. 그리고 재분극 때가 되면 양쪽의 이온이 바뀌는데 이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더라. 이거죠. 자, 그리고 요와 같이 전이가 좀 더 내려가는 상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신경세포가 흥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 세기가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55mV 정도 되면 이제 그 신경세포가 나트륨 채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 정도의 자극을 줘야 열리는 거야. 근데 내가 뭔 짓을 해서 이 기준 전위를 낮췄어요. 이렇게. 그러면 낮추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이 기준 전위가 더 낮아지면 반응을 더 잘할까 못할까? 어때 이거? 반응을 더 잘하겠어 못하겠어? 원래는 요만큼만 자극을 주면 반응했단 말이야. 근데 이 기준 전위가 더 낮아지면 이만큼을 줘야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반응을 간신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내려가면 반응이 더 어렵죠. 이게 여러분이 밤에 옆 사람 소리를 못 듣는 이유지. 우리가 잘 때가 되면 우리 신경의 기준 전위를 낮춰.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리에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누우면 자는 애들이 이걸 되게 잘하는 거죠. 그냥 이게 역지 전위가 쭉 내려가면 들리던 소리가 싹 사라지고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팍 잠에 빠져드는 거지.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뭐야? 잠기가 밝은 사람들이죠. 잠기가 밝다는 얘기는 이게 잘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리는 거지. 그지? 잘 자는 사람들은 안 들리니까 푹 자는 거고. 요걸 낮춰가지고. 예, 요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 상태일 때가 휴지 상태, 분극 상태인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극이 더 심해졌죠? 이렇게 내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불러? 과분극이라 부릅니다. 과분극.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과분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칼륨 통로가 좀 천천히 닫히면서 원래 상태보다 막전이가 좀 더 내려가는 과분극 상태가 됩니다.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정신이 혼미할 때 원래 막 쭉쭉 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 보시면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죠. 이온 투과성이 높다는 얘기는 문이 열렸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요 시간만큼 칼륨 통로가 천천히 열리죠. 똑같이 반응하는데 요 시간만큼 딜레이 되는 거야. 요 시간이라는 게 이게 미리세칸이니까 꽤 짧은 시간, 아주 잠깐 딜레이 되는데 그 사이에 탈분극이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탈분극이 쭉 되면서 불활성화 문이 닫히면 자,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되는 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변화가 시작되냐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그지? 예.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나트륨 이온의 문이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쫙 들어와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 불활성화 문이 닫히죠? 불활성화 문은 원래 막전이로 돌아오기 전에 어떠한 자극을 줘도 열리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불활성화 문이 닫힌 상태에서 더 강한 자극을 주면 이 신경은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들어와야 반응을 하는데 못 들어오게 문이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하지 않는 시기, 불응기라 불러. 근데 불활성화 문이 닫히면 아무리 강한 자극을 줘도 답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불응기가 됩니다. 뭐 어떤 짓을 해도 더 이상 반응 안 해요. 근데 여기 요 시기 마이너스 70 밑으로 딱 내려오는 순간 불활성화 문이 오픈되죠. 다시 열리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요 상태에서 과분극이 일어났어. 그러면 평상시에 주는 역치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줘야만 열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원래는 이 상태여서 요만큼 자극을 주면 됐는데 과분극 상태가 돼서 더 강한 자극을 줘야지만 반응하는 상태가 된 거죠. 요 상태가 되면. 그지? 그래서 이때는 반응을 잘 안 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반응을 잘 안 하는 불응기인데 아주 강한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할 수 있는 불응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상대적 불응기라고 부르는 거야. 절대적 불응기는 왜 생기냐면 나트륨의 불활성화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극을 줘도 이 문이 열리지 않는 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데 재분극 상태가 됐을 때는 불활성화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 근데 평상시보다 휴지막전이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줘야지만 반응하는 상대적 불응기 상태가 됩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똑같이 자극 주면 반응 안 한다는 얘기죠. 더 강한 자극을 줘야지만 반응하는 불응기가 되죠.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절대적 불응기와 상대적 불응기. 네. 재분극 때 칼륨 수가 열리면서 그때 칼륨 수가 열리면 저기는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분극 일어날 때 네. 저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재분극이 요거 언제 열리냐면은 이게 언제 열려? 휴지 상태일 때 열리죠. 여기서 쭉 내려가고 요 마이너스 70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가 전압 부전성이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불활성화 문이 오픈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봐봐. 우리 이 상태를 기억해. 마이너스 70일 때가 이 상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 되면 이 상태로 환원되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 플러스 30이 되면 닫혀. 언제 열려? 마이너스 70이 되면. 그래서 여기서 쭉 가다가 쭉 칼륨이 쭉쭉쭉쭉 빠져나가서 쭉 내려가다가 70이 딱 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칼륨 채널이 아직도 열려 있으니까 좀 더 내려가는 거죠. 이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 어렵나? 예. 그래서 요 과정을 반복하고 불응기라는 게 존재한다. 이걸 알아야 다음 시간에 이제 흥분의 전도, 그러니까 자극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